영화 속 무기들을 파헤쳐보는 시간. 오늘은 수많은 전쟁 영화에서 독소전의 상징으로 등장하는 전차, 바로 T-34 전차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영화에서 T-34는 때로는 압도적인 물량으로, 때로는 독일 전차들의 화망에 쓰러지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T-34의 모든 모습이었을까요? 오늘은 영화가 미처 알려주지 못한 T-34 전차의 숨겨진 비밀을 깊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름과 탄생의 서막입니다. T-34의 전문식 명칭은 탱크 34호라는 단순한 이름입니다. 이 전차는 제2차 세계대전의 전운이 감돌던 1930년대 후반 소련의 새로운 중형 전차 개발 프로젝트에서 탄생했습니다. 당시 소련군은 기존의 BT 시리즈 전차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강력한 화력과 기동성을 겸비한 전차를 원했죠. 그 결과 미하일 코시킨이라는 천재적인 설계자가 이끄는 팀에 의해서 T-34가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T-34의 초기 모델은 1940년부터 생산되기 시작했고, 당시 세계의 모든 전차들을 압도하는 혁신적인 설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 독특한 경사장갑은 당시 독일군을 포함한 전세계 군사 전문가들에게 충격을 주었죠. 이 경사장갑 설계는 같은 두께의 수직 장갑보다 포탄을 튕겨낼 확률이 훨씬 높았고, 이는 T-34의 생존력을 비약적으로 높여주었습니다. T-34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경사장갑입니다. 수직으로 세운 장갑보다 포탄의 관통력을 감소시키는 이 설계는 전차 방어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었습니다. 초기 독소전에서 독일군의 3호 전차나 4호 전차가 T-34를 정면에서 격파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죠. 독일군 병사들은 T-34를 강철 괴물이라고 부르며 두려워했습니다. 또한 T-34는 디젤 엔진을 탑재한 최초의 대량 생산 전차였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전차들이 가솔린 엔진을 사용했던 것과 달리 디젤 엔진은 연비가 좋았고 인허성이 낮아서 화재 위험이 적다는 장점도 있었습니다. 이는 T-34의 긴 작전 반경을 보장했고 전장에서의 생존력을 더욱 높여주었죠. T-34는 또한 넓은 무한 궤도를 채택했습니다. 이는 셔먼 탱크처럼 좁은 궤도를 사용한 전차보다 접지력이 뛰어나 눈과 진흙이 많은 소련의 지형에 매우 적합했습니다. 이러한 설계는 T-34가 동부전선의 혹독한 환경에서 뛰어난 기동성을 발휘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T-34의 초기 모델은 76.2mm F-34 전차포를 탑재했습니다. 이 포는 당시 독일군의 어떤 전차도 정면에서 관통할 수 있는 강력한 화력을 자랑했습니다. 이 덕분에 독소전 초기에 T-34는 독일군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되었죠. 하지만 전쟁이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독일군은 티거와 판터 같은 강력한 신형 전차들을 전선에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 전차의 두꺼운 장갑 앞에서는 T-34의 76.2mm 포도 무용지물이 되기 시작했죠. 이에 소련은 T-34의 화력을 증강할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그 결과 1944년에 등장한 것이 바로 T-34-85입니다. 이 모델은 기존의 작은 포탑 대신 훨씬 크고 넓은 포탑에 85mm 전차포를 탑재했습니다. 이 강력한 포는 티거와 판터에게도 충분히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고, T-34는 다시 한번 전장에서 주도권을 잡게 되었습니다. T-34-85는 단순히 화력만 증강된 것이 아니라 3인 포탑을 채택해서 전차장과 포수의 역할이 분리되면서 전투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셔먼 탱크처럼 T-34 역시 압도적인 생산량으로 연합군의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T-34는 2차 세계대전 중 총 5만 7천여 대가 생산된 것으로 추정되면서 이는 단일 전차 모델로는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가장 많이 생산된 기록입니다. 어떻게 이런 대량 생산이 가능했을까요? 그 비결은 단순한 설계에 있었습니다. 소련은 T-34의 생산 공정을 단순화하고 부품의 표준화를 통해 생산 속도를 극대화했습니다. 전쟁이 격화되면서 품질은 다소 저하되기도 했지만 그 덕분에 숙련되지 않은 노동자들도 전차를 만들 수 있었고, 파괴된 전차를 대체할 물량을 끊임없이 전선에 보낼 수 있었죠. 이러한 물량은 소련군의 전차 전술과 결합하여 시너지를 냈습니다. 소련군은 몇 대의 T-34가 파괴되는 것을 개의치 않고 끊임없이 전진했습니다.
양이 곧 질이라는 전략을 통해서 독일군의 정예 전체들을 압도했죠. 쿠르스크 전투와 같은 대규모 전차전에서 소련군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T-34의 압도적인 물량이었습니다. 영화는 T-34를 종종 소련군에 투박하고 소모적인 전차로만 묘사합니다. 하지만 T-34는 단순한 물량 전차를 넘어서 전차 설계의 혁신을 이끌고 전쟁의 흐름을 바꾼 전략적 무기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승무원들의 희생입니다. T-34는 승무원들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투박한 내부 구조로 인해서 승무원들의 피로도가 굉장히 높았고 부상이나 사망률도 높았습니다. 특히 2인 포탑을 사용한 초기 모델은 전차장의 포수 역할까지 겸해야 했기 때문에 전술적인 판단이 어려웠습니다. 영화에서 그려지는 희생은 단순한 장면이 아니라 T-34를 운영했던 병사들의 현실이었죠. 둘째는 단순함의 미학입니다. T-34는 서방의 전차들처럼 화려하거나 정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곧 어떤 환경에서도 작동하는 견고함과 값싸게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경제성으로 이어졌습니다. T-34는 첨단 기술보다는 실용성을 택했고 그 선택은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셋째로 다양한 파생형이라는 점입니다. T-34는 전차의 기본 설계를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형태로 개조되었습니다. 구축 전차인 Su-85, Su-100, 자주포인 Su-122 등이 T-34의 차체를 기반으로 개발되어 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는 T-34의 설계가 얼마나 유연하고 확장성이 높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 전차는 2차 세계대전의 판도를 바꾼 가장 중요한 무기 중 하나입니다. 영화에서 묘사되는 모습만을 보고 T-34를 평가하는 것은 이 위대한 전차가 가진 진정한 가치를 놓치는 것입니다. 혁신적인 설계와 압도적인 생산력을 바탕으로 동부전선에서 독일군을 무너뜨렸고 결국 베를린의 거리까지 진격했습니다. 단순히 강철 덩어리가 아니라 소련 국민의 투지와 희생 그리고 전쟁의 참혹함과 승리의 환희를 모두 담고 있는 살아있는 증인은 바로 이 T-34 전차입니다. 오늘은 T-34 전차의 숨겨진 비밀을 파헤쳐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영화 속 무기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